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5월 15일이고요. 7시 29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황부터 좀 할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좀 올랐죠. 오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어제 미국 증시가 좀 같이 올라줬고, 다음에 좀 트럼프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많이 하면서 중국과 협상이 잘 이루어질 거다, 무조건 이루어질 거다라는 발언 한마디로 미국 장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장도 초반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였죠. 대부로도 상상을 좀 올라갔는데 이거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기에는 힘들겠죠. 왜냐면은 분명히 외국인하고 기관은 빠졌어요. 근데 올라갔다, 개인들이 사가지고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침에 외국인들이 슥 들어오다가 빠지죠. 빠지면서 막판에 기관들이 사죠. 기관들이 사주면서 이게 그냥 올라간 걸로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침부터 개인들은 여기서 안 팔아요. 근데 이 높낮이가 계속 움직였죠. 꼬리를 달리면서 움직였죠. 그 말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개인들이 사가지고는 절대 코스피가 올라갈 수는 없겠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개인들이 사가지고는 못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게 좀 착시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올라갔다고 좋아하실 게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환율이 살짝 내려갔는데도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 말은 환율과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환율에 상관없이 지금 미중 무역은 아직도 좀 진행 중이고, 다음에 위험성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기관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나마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내일이죠. 내일 다시 또 훅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코스피가 떨어지면은 코스닥도 떨어진 거는 뭐 매한가지겠죠. 떨어지는 건 매한가지 거고, 그나마 좀 코스닥이 개인들이 좀 초반에 사다가 팔아주면서 좀 들어온 모습이 좀 보였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침부터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계속 보였어요. 계속 보였고, 일단 요래서 내일 또 오늘 또 내일 또 오늘 또 뭐 다 관망입니다. 관망이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여기 2050짜리 2050짜리랑 다음에 이건 다시 720짜리나 710짜리까지도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자리, 이 자리 이렇게 두 자리 잡고 다시 또 깨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한 방에 깰 수도 있어요. 단 한 방에도요. 아시겠죠? 한 방에도 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와 올라간다 이러고 사지 마세요. 당합니다. 이럴 때처럼 당해요. 올라간다 이러다가 당합니다. 이럴 때처럼 올라간다 하고 당할 수 있으니까 절대 지금 바뀐 게 없어요. 미중 무역에 바뀐 것도 없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도 바뀐 게 없고, 다음에 오히려 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 드론 공격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악재가 늘었으면 늘었지 호재가 있는 거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올라갔다고 좋아하실 때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경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관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신규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손이 근질근질 하시면은 급등주 눌림목만 하세요. 짧게 한 5%만 먹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좀 의문스러운 거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빠졌는데 올라갔어. 이 부분 또 의아하죠. 의아한데,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애들이 받쳐줘가지고 0.5%나 올렸다는 소린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올라간 것처럼 뿐이니까 너무
여기에 의미 부여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드디어 반등하는 기회인가 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종종 나오는데, 그런데도 이제 뭐 좀 제대로 된 뭐 애널리스트들은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지 마세요.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안 속으실 테니까, 잘 하실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수는 매매하실 때 꼭 코스피나 코스닥을 보면서 매매를 하세요. 당연히 요것도 보시면 좋고, 다음에 요것도 보시면 좋고, 다음에 환율은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 요것도 보시고, 아시겠죠? 요거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셔야 돼요.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원래 그냥 막 가르쳐 드리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걸 하는데, 보실 줄은 다 아시잖아요. 보실 줄은 다 아시니까 그냥 귀찮아서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는지 모르시면은 배우셔야죠. 배우셔야 되는 거고, 배우는 거는 뭐 제가 뭐 굳이 뭐 이걸 배울 필요까지 있겠나 싶긴 한데, 근데 이거는 뭐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런 지수를 보고 내가 매매 방법을 좀 달리 해보다든지, 아니면 좀 장을 좀 경험해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황은 마무리할게요. 시황은 마무리하고요. 자, 그럼 뉴스 좀 할게요. 트럼프 3,255불 중제품 관세 강력하게 검토. 어제 분명히 좀 좋게 지내겠다. 다음에 중국과 뭐 협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관세는 일단 지금 현재 좀 생각하는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또 3,250불 관세를 강력하게, 이 강력하기가 중요하죠. 강력하게. 이 강력이 중요한 거예요. 강력하게 재차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 무슨 일이 있었겠죠. 뭐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는 안 했을 거고, 또 무슨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장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날에 미국 장이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같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일 장 미국이 내려가면은 우리나라 장 또 개파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플러스 돼 있는 것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진짜 장중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중에는 저도 직장인입니다. 여러분들 저 전업투자자 아니에요. 전업투자자 아니니까 뭐 오해들 마시고, 저도 뭐 이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서 매매를 하는 습관이 생겨서 상관없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뭐 시간은 없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저도 똑같은 직장인인데도 이만큼은 합니다. 그냥 안 해서 그러신 거예요. 안 해서 그러신 거고, 제가 뭐 제 방송 오시면은 저녁에 말씀을 드리니까 늦죠. 장중에 이런 거 나와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와버리면은 분명히 내일장 미국장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저는 대응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대응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뉴스 같은 거는 제가 올려드리기 전에도 한번 미중무역 같은 거 그냥 네이버에만 쳐도 요런 거는 나와요. 그래서 내일 이렇게 생각까지 하셔야죠. 이 내용이 나오면은 내일장 미국장 빠질 수 있겠네. 미국장 빠질 수 있겠네. 그럼 우리나라 장도 빠질 수 있겠네. 그러면 내 종목도 빠질 수 있겠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이라도 생각하세요. 오히려 좋은 얘기 나오면은 미국장 올라가겠네, 우리장 올라가겠네, 내 종목 올라가겠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쉽죠? 쉬운가? 어려운가요? 어쨌든 요 정도는 하셔야 돼요. 요 정도는 적어도 뉴스는 꼭 보셔야 되는 거고, 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일단 뭐 요런 것까지 찾아보실 시간이 찾아볼 시간이 없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제 방송에 오셔서라도 요렇게 좀 체크를 하고, 내일장 요렇게 대응하면, 님 추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대응을 전략을 세우는 거죠.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 종목은 손절가 잡아놓고 이 종목 깨지면은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짜놓으세요. 제 방송을 듣고 내 종목을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아니면 뭐 종목 상담 필요하시면 하시면 되는 거니까. 다음에 문제는 그 장마다, 뭐 저는 원칙대로도 하지만 문제는
그 원칙에 변형을 살짝 시키죠. 저는 변형을 살짝 시켜요. 왜냐면 뭐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오히려 칼 손절은 칼 손절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좀 조금 더 밑으로 볼 때도 있고 좀 더 위로 올릴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지피지기 채원님 추천 추천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을 많이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유도리 있게 응용을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손절 나갈 것도 손절 안 나가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일단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요 재차 검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또 뭐 이상한 얘기를 했겠죠.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서는 이렇게 막 관세 부과하겠다. 다음에 그러면서 중국과 빠르게 뭐 협상 중이다. 건설적이다. 다음에 무조건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통수로 뭐 이런 거를 다시 뭐 3,250불을 부과하겠다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금리 내리면은 중국 상대로 게임 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준을 압박합니다. 왜냐면 최소 연준에서 1%만 금리를 내려도 미국은 더 높은 호황을 누릴 겁니다. 왜냐? 그 돈들이 다시 풀려요. 지금 은행에 금리를 올리면은 은행에 돈이 들어가죠. 은행에 돈이 들어가는데 MM님 어서 오세요. 그 돈들이 만약에 금리를 내려버리게 되면 그게 미국에서 투자가 돼요. 투자가 되는 거고 민간 투자든지 기업 투자든지 어쨌든 대출이 되고 투자가 돼요. 그러면은 돈이 돌죠. 다들 아시겠지만은 경제에선 돈이 돌아야지만 경제가 성장을 해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저세금, 그다음에 저유가 뭐 이렇게 뭐 요런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호황인데 미국이 지금이 호황인데 더 호황이 돼버리면은 굳이 중국과 협상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게 돼버리면은 더 장기화가 될 겁니다. 더 장기화가 돼버릴 거예요. 뭐 중국이 죽든 말든. 지금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은 600달러 600달러 지금 현재 부과를 한다고 했지만은 홍기둥 MM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 600달러를 부과를 한다고 했지만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관세는 아마 더 이상 못할 거예요. 100억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저 뉴스를 봤을 때는 더 이상 더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금액은 100억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거를 아마도 그 100억을 남기는 이유는 이거를 관세를 부과하면 안 되는 종목이 그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국도 더 이상은 실탄이 없죠.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제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미국은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중국의 수입만 한 70, 80%예요. 그럼 관세 때려버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거기다 금리 인하 시켜버리고, 기축통화죠, 달러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 기축통화를 인해서 이제 자기들이 달러를 찍어내버리면 돼요. 찍어내버리면 되고, 다음에 그 돈들을 다시 회전을 시켜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미국은 요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셰일가스죠. 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모르셔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살짝 뭐 조금 첨가료를 좀 넣는다면은 셰일가스 같은 거는 옛날에는 캘 수 없었던 층을 밑에서 캐고 있죠. 그러면서 더 이상의 그 원유나 이런 거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파는 나라가 돼버렸죠. 옛날에는 사우디 거를 끌어왔지만은 지금은 파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셰일가스가 넘쳐나니까 달러들이 다 미국으로 흡수가 돼버려요. 안 그래도 기축인데 지금 뭐 셰일가스나 이런 것 때문에 원유를 팔면서 돈을 끌어모으죠. 옛날에 사우디가 돈 번 게 그 사막 한가운데서 원유 하나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돼버렸죠. 미국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속적으로 달러는 올라갈 거예요.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계속 올라갈 거고 달러들은 전부 다 미국 쪽으로 흡수가 돼버릴 거고. 그렇게 돼버리면 중국도 어쩔 수 없어요. 중국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못 버텨요. 제가 볼 때는 요번 년 버티고 다음 년까지 버틴다 쳐도 진짜 트럼프가 재선이 돼버리면 또 4년이죠. 지금 2020년에 선거가 있고 그 이후로 2024년까지 2023년인가? 그까지 다시 재선을 하게 돼버리면은 중국 터집니다, 진짜. 그 관세를 안 그래도 미국에 수출하는 걸 다 막아버리고, 근데 그 안에 중국 안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다른 동남아시아로 넘어가요. 지금 베트남으로 넘어가고 있죠.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음에 뭐 나중에는 뭐 미얀마나 뭐 캄보디아까지도 다 넘어가겠죠. 그 인건비가 싼 쪽으로. 그러면 중국에는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나중에. 지금 근데 뭐 어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뭐 히토류나 아니면은 뭐 미국 채권이나 아니면은 미국 기업을 압박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몰라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이런 연준을 압박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시켜버리면은 장기화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더 안 좋게 될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재무부에서는 조만간 무역 협상을 재개하겠다라고 하죠. 요 부분 때문에 미국 장과 우리 장이 같이 올라갔어요. 뭐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에 뭐 요런 뭐 브렉시트 논란에도 뭐 1분기 실업 요거 같은 경우는 EU에서 지금 브렉시트나 다른 뭐 재정 적자나 요런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성장률이 올라올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유로화가 가치가 올라갈 거고 그만큼의 달러화의 가치는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그나마 달러의 진정세가 나올 거고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일 거예요. 이런 것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나 뭐 증권가에서 이런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환율 1200원 찍을 겁니다. 1200원 찍을 거고 이게 1200원 이후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가 관건이죠. 최소 1200원 찍을 거예요. 최소 지금 1910원인가? 1191원이죠. 1191원인데 1200원까지는 그냥 올라갈 겁니다. 안 봐도 그냥 이거 한 번에 막 10원씩 올리는데 안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갈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거 다들 아시겠 옛날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7위안 1달러당 7위안이 깨지면 안 된다 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7위안이 깨져버리면은 얘들도 이제 수출을 못하고 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 7위안을 안 깨려고 계속적으로 위안화를 절하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내리려고 하고 있죠. 인위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할까 말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제외됐어요.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달러가 더 원화 대비 달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뭘 찍냐고? 어떤 거 궁금하세요? 에메님? 1200원 요거. 환율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1191.5예요. 5인데 이게 1200원이 돼버리면은 또 외국인들은 시장에 이틀을 될 겁니다.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은 우리나라 장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악영향이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악영향이 계속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율이 내려가야지 우리나라 장이 활발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와라라랑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7위안 깨지면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 지금 제 시청자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잘 없으시겠지만은 중국 망해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국 망하면 우리도 망해요. 다들 아시는 부분이죠.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중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망하면 안 돼요. 망하면은 우리도 같이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나마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어쨌든 누구나 다 행복했으면 좋은 게 어서 오세요.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지금 7위안도 깨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유죠. 이유가 움직입니다.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유 많이 내려갔어요. 이번에 미중 무역하면서 보면 칼 관련 이유가 차관세죠. 미국에서 보안에 국가 보안의 이유로 차에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상한 잡소리 같은데 뭔 때문에 차에 뭐 보안을 붙이게 했나요? 뭐 폭탄을 실어가지고 나르나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차에 관세를 매긴다면은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유가 그렇게 들고 일어납니다. 회원맹님 이러면서 어서 오세요. 어제 유럽장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유로화 가치도 좀 많이 떨어졌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EU도 미국과 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차관세까지는 안 건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차관세가 안 그래도 중국하고 일단 중국을 결판 내놓고 중국을 끝내놓고 아마 EU를 유럽을 건드릴 겁니다. 일본은 하라는 대로 하는 나라라서 딱히 신경도 안 쓸 거고, 우리나라도 똑같고요. 우리나라도 민자거북이 똑같고, 물결표님 어서 오세요. 일단 중국 손 봐놓고 다음에 EU 건드릴 거기 때문에 차관세를 바로 부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